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일단 비트코인 단기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전체 흐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총 차트와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Q&A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지금 일봉 차트고요.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단기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단기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 앞으로 이제 하락으로 갈 것이냐 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4200달러 넘어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 5400, 5600달러 넘어가기 전에도 차트 패턴상 차트가 쏟아지는 것처럼 뭔가 이제 보이면서, 특히 이제 뭐 1시간 봉이라든가 4시간 봉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역회된 숄더, 변형된 역회된 숄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트가 이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락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속임수 패턴이 된 거예요. 속임수 패턴이 됐고 4200달러 저항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고요. 다시 5400, 5600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동폭은 점점 커지는 그런 상승 채널을 만들고 있고, 제가 어제 우리가 이제 하락과 본격적인 어떤 조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적어도 지금 이번 상승 5600달러와 보시면 이제 8350달러 이 사이의 중심인 6900달러를 완전하게 깨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락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15일 이평선도 깨지 않았고 6900달러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계속 관점은 상방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4시간 봉 보고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보고, 여기에서 어제 위치가 7200달러였죠. 7200달러에서 오히려 올라온다라고 하면 아마 이 7500달러를 넘지 못하고 내려올 거다, 맞고 떨어질 거다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7500달러를 현재 지금 돌파해서 현재 지금 7700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 방향은 오히려 이때처럼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면서 결국엔 다시 835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안에서 나온 이 패턴을 잘 보시면, 하락 나오고 잠깐 횡보, 하락 장대 음봉 나오고요, 옆으로 잠깐 횡보하고 또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 올려주고 오른쪽으로 횡보하고 양봉이 나왔어요. 이 패턴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패턴입니다. 여기서도 계속 반복이 됐던 패턴이고, 지금 여기서도 반복이 됐던 패턴이에요. 하락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재차 하락. 그러면 이제 차트를 4시간 봉 보시면 쏟아질 것 같이 보입니다, 차트가. 그리고 이제 옆으로 횡보하죠. 막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재차 하락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이제 던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머리를 만들어주고 다시 양봉을 만들어서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양봉으로 끌어올려 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물량을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력들이 이런 패턴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이런 패턴을 사용했을 때 어떤 차트를 본다거나 개인들의 심리적으로 가장 부담을 느끼고 갖고 있던 비트코인 물량을 정리를 해서 뭔가 시장에 팔기 때문에 이 패턴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흐름은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때처럼요. 이때 계속 반복됐던 것처럼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여 주다가 당연히 이제 8350달러를 돌파를 해주겠죠. 마치 어떤 이런 삼각 수렴하면서 마치 또 떨어질 것 같은, 오히려 이제 8300 고점 맞고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때처럼요 돌파를 해줄 겁니다. 돌파를 해주고, 돌파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려면 이때도 이 끝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이제 돌파시켜서 올라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7월 11일, 7월 한 12일 이 정도까지 이제 가지 않고 그 전에 한 3분의 2 지점에서 저는 방향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적으로 한 6월 중순까지는 이 상승 채널 안에서 흔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흔들어주면서 이 8300도 중간에 넘어가주고요, 다시 또 8300을 깨고 내려옵니다. 이때처럼요. 아마 이때도 8300 고점 돌파할 때 또 진입했다가
다시 이 8,300 깨고 내려오니까 또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 1, 2%씩 매매를 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냥 홀딩하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한 겁니다. 내가 단기 뭐 어디 고점 정해놓고 고점 돌파하면 매수, 추세 매매 한다고요. 그렇게 해도 결국에 그런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까지 흔드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일정 물량은 계속 홀딩해 가는 게 가장 저는 전략 자체가 실제 마음도 편하고 매매 부담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위치가 현재 그 고점 찍었던 8,300달러를 터치하고 조정을 받았던 이 위치가 2017년 3월 6일자 모습과 흡사하다. 이때 이제 3월 6일에요.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재차 이제 올라와서 채널의 중심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심까지 올라왔는데, 이때 보시면 비트코인 조정이 이때는 꽤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받은 조정 폭은 34% 정도 조정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비트스탬프인데요.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24%, 25%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약간 물론 이제 비트스탬프가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그 선물 거래라든가 마진 거래와 연동이 되면서 그 인덱스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트스탬프가 이제 왜곡될 수도 있고, 그 거래소 별로 약간의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정도 조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까 제가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지금 비트스탬프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20주선을 터치를 하고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은 이걸로 이제 끝낼 수 있다. 조정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이제 8,300달러를 넘어가지고 이 하단 채널의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이 3월 6일부터 지난 2017년도 상승을 했던 비트코인 채널 중심까지 올라왔던 6월 10일까지 날짜를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보니까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제 5월 14일에서요 5월 14일에서 계산했을 때 이제 8월 11일 8월 13일 정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기간이 이때와 지금과 동일하게 진행되진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가 좀 더 저는 다급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차트 흐름이, 이때는 조정도 굉장히 기간이 이때보다 길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조정이 이 34% 조정받은 기간이 지금 17일이에요. 17일 20일, 17일 20봉으로 나옵니다. 일단 20봉 20일이었고, 지금은 보시면 조정받은 게 한 뭐 3일 정도? 진짜 굉장히 짧게 받았잖아요. 이번에 조정을 굉장히 짧고 깊게 이제 받았습니다. 비트스탬프에선. 그러면 한 3일 정도, 3일이니까 훨씬 지금 압축된 그림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흐름대로 앞으로 뭐 2달 반에서 3달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아니라 좀 더 짧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상승해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럼 어느 부분에서 물량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전체 채널 중심에 왔을 때 저는 이제 물량을 그때는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채널 중심에 빨리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6월 20일에 채널 뭐 중반까지 온다라고 하면 채널 중반이 17,700달러입니다. 그리고 8월 13일 6월보다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 더 뒤로 미뤄서 8월 13일에 채널 중심에 온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2만 달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어떤 수치를 못 받고 매매한다라기보다는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생각에 만약에 난 차트 못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제 15,000달러부터 뭐 2만 달러 그 사이에서는, 지금 보시면 15,000부터 한 2만 달러 이 사이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매도 관점으로, 비트코인도 매도 관점으로 좀 더 분할로 홀딩 물량을 남겨놓으시고 나머지 물량은 매도해서 교체하는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교체라기보다는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이제 순환매가 돌 거예요. 만약에 알트코인 중에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알트코인을 교체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알트코인들도 다 펌핑이 나왔고 자발트코인들까지 다 펌핑이 나와서 그 순환매가 끝이 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정 부분. 그리고 이제 그 현금화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최소 뭐 한 30% 정도에서 이제 각자 기준에 맞게끔 정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전구에 육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고점 온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여러분이 이 시장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입된 금액에서 여러분 투입된 원금 플러스 한 2배에서 뭐 많게는 한 3배 정도는 아예 현금으로 뽑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예를 들어서요 1000만 원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갖고 들어왔는데 지금 일단 수익이 나서 뭐 10배가 났다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1억 원이 됐습니다. 전고까지 왔더니 1억 원이 됐어요. 1억 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 처음 원금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에 뭐 2배든 3배든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는 아예 현금으로 암호화폐 시장 거래소에 돈 넣어놓지 마시고 아예 현금으로 저는 인출해 놓은 것도 방법이 된다. 나머지 비중만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들고 가시는 암호화폐를 들고 가시는 게 좋고, 이때 만약에 채널 중반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저는 이제 비트코인 되도록이면 아마 도미넌스 차트도 분명히 내려와서 알트코인들이 큰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비트 비중을 최대한 높여놓는 게 좋아요. 안전하게.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총을 볼게요. 시총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총에서 우리가 참고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시총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비트코인 차트는 아까 보셨을 때 전고까지 가려면 이제 8월달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잖아요. 2만 달러까지 가는데요. 근데 시총 차트는 보시면요. 시총 차트는 보시면 지금 전고까지 시총 전고까지 가는데요. 시총 전고점이 7,200억 달러입니다. 7,200억 달러까지 가는데 6월 12일이 되면 7,200억 달러예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시총 차트에서는 전고가 비트코인 차트보다 좀 더 높아진 겁니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8월 달에 아까 이제 8월 중반으로 봤죠. 8월 중반에 채널의 중심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총으로는 전고를 넘어선 7,200억 달러를 넘어선 한 8,700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8,700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 이 시장에 2017년도보다 알트코인 숫자가 더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좀 더 많이 줄었다라는 걸 또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면 시총 자체는 전체적으로 더 늘었는데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6월 중반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17,000불이었는데 시총은 6월 중반만 오더라도 이미 전고점을 옵니다. 그 얘기는 알트코인들, 특히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서 시총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많이 출현한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모습은 시총도 지금 이때 제가 3월 6일과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보시면 물론 이렇게 시총에서 흔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시총에서도 위아래로 이게 제가 지난번에는 주봉 차트로 보여드렸는데, 일봉으로 보시면 일봉으로 한 3, 4일간 하락했다가 올라왔다 합니다. 이때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도 같이 좀씩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하락률보다 보시면 이제 시총이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예. 2017년도 이때 모습을 보면요, 시총이 보시면요, 시총이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긴 하는데 조정을 받는 와중에 저점을 계속 높이죠. 저점을 계속 높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덜 빠진다라는 겁니다.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도 좀 덜 빠지거나,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는 뭐 흐름 자체가 좋은 그런 알트코인들이 나오면서 시총이 저점을 계속 높여지게 된다. 높여지게 됐고, 이때 이렇게 되면서 시총은 이렇게 큰 상승을 합니다.
예. 이렇게 상승할 때 보시면 그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이 이 채널 중반을 터치를 못 했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이 부분은 안 드렸는데 보시면요. 이때 보시면 비트코인이 채널 중반 터치를 약간 못 합니다. 약간 못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시총은 채널 중반을 넘어서요. 시총 차트는 채널 중반부를 넘어갑니다. 이때 보시면 채널 중반을 오히려 넘어가죠. 이 얘기는 결국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트코인들이 상승률이 훨씬 더 비트코인보다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 우리가 두 달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5월 19일이잖아요. 최소 이제 두 달, 한 7월 19일, 물론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짧아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경제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게 좀 특히 이제 뭐 그 각국의 환율들 보면 우리나라 원화 차트도 마찬가지고 위안화 차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안화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7위안을 넘어가게 되면 저는 분명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때 그 7위안을 넘어갈 때 이 암호화폐 시장도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 타이밍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8월 달까지 좀 길게 앞으로 뭐 3달까지 연장이 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좀 더 단기간에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기간에 상승을 했을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채널의 중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압축이 되면서 채널 중심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럼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정리해 줘야 되는 그런 수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상현님이 써주셨고요. 제가 모바일 지갑 테스트 중에 수수료를 잘못 책정하여 펜딩 중인데 이걸 어떻게 거래 완료를 시킬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고, 제가 이제 보니까 아마 이거는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려고 일단 이상현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링크를 제가 걸어 놓을게요. 오늘 영상 설명란에다 이 지금 이상현님이 제공해 주신 이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 트랜잭션은 다음 상태 코드로 실패했습니다.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거래가 완료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거래 완료를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방송에서 이상현님한테 뭐 말씀드려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찾으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이게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사무엘님이 써주셨어요. 단일 종목, 리플, 이더리움 등 대형 종목 매수 매도 경험치, 기술적 분석에도 워낙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의 단순한 경험치를 소개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50에서 60% 정도 될 때 일부 매도하는 방법이 비교적 유효한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수익률이 50%를 넘으면 거의 20% 이상 조정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완전한 불장이 될 경우에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지만 전체를 다 매도하지 않고 부분 매도를 통해서 수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잘 관찰해 보시고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예, 맞습니다. 어제 그 송기봉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 리플 2017년도 말 상승할 때 50% 넘는 상승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분명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무엘님하고 송기봉님이 주셨던 의견을 이제 종합해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홀딩 물량은 특히 이제 지금 앞으로 2달, 뭐 길게는 3달, 또 더 짧게 본다라고 하면 뭐 1달 반 정도도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시총에서 보면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총에서 봤을 때요. 지금이 이제 2,300억 달러고요. 2,300억 달러고 시총의 채널 중심은 9천억 불이 넘습니다. 말씀드렸나요? 아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총의 채널 중심은 보시면 보시면 왜 안 당겨지는데, 지금 시총의 중심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안 드린 줄 알고 9천억 달러입니다. 9천억 달러. 그래서 지금 현재가 2,300억 달러니까
2,300억 달러니까 적어도 시총이 3배 정도 많게는 3.5배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 부분을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순환매를 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뭐 5배에서 많게는 10배 나오는 종목들도 아마 쏟아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 상승에서. 그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번이 이제 불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50% 정도 상승했을 때 매도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다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매도하지 마시고 분명히 어느 정도 진짜 전체적인 고점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 물량을 정리하는 게 맞고, 그 전에는 홀딩 물량을 지켜주면서 정리를 하시고요. 정리를 하시다가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채널의 중심이 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는, 그리고 특히 이제 자발트 코인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중에 자발트 코인들 같은 경우는 물량을 진짜 최소한으로 남기시던가 아니면 뭐 다 현금화해도 전 된다라고 봅니다. 그때는 다 현금화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암호화폐를 다 현금화 이건 아닌 거예요.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나머지 대형 알트코인들은 당연히 이제 볼륨을 가져가야,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금화를 많이 해도, 저는 우리가 조정을 받을 걸 알아도 50%내 자산이 만약에 늘어나서 아까 뭐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5천만 원어치는 비트코인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는 이 정도에서 그냥 조정 없이 쭉 올라간다라고 해도 10배 먹었으면 대만족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없이 다 현금화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현금화 하셔도 됩니다. 그건 하셔도 되는 건데, 그건 개인적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트코인으로 저는 이제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치치스 월드님이 써주셨고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한 저의 생각을 남겨봅니다. 암호화폐 가격 상승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100% 법정화폐를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동성이 심하니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와 알트들은 법정화폐를 현 시점에서 100% 대체하기 위해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각자 스마트 컨트랙트, 해외 간 송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의 중간자의 소멸을 목표로 태어난 목적성 매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비트와 알트로 마트에서 뭘 사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먹는데 왜 현금 놔두고 크립토를 사용해야 하나는 정말 빙산의 일각만을 보는 착오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암호화폐는 절대로 현 시점에서 법정화폐를 100% 대체하기 위해 나온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은 암호화폐의 가격에 대한 저희 생각입니다. 자산은 적절한 펀더멘털이 반드시 기반이 되고 통용이 될 때 비로소 금융이라는 날개를 달고 가격이 상승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말 불장과 현재 불장과 배어장 사이에 있는 이 시점은 암호화폐들의 진정한 펀더멘털에 기반한 상승이 아닙니다. 현 시점은 이 시장의 진정한 펀더멘털을 알아보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고래 및 전통 금융기관들이 금융으로 가격을 올리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상용화가 되지 않고 우리 삶을 개선시킬 수 없다면 과연 그 가치와 가격은 크게 오를 수 있을까요? 리플이 해외 송금 속도를 올리고 수수료를 못 낮추고 유저들에게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종이에 기반한 계약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런 메이저 크립토들도 충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단순히 금융의 힘과 기술에 대한 기대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술이 상용화되고 인간이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을 때 그 액면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인터넷 붐이 불었을 때 세상을 바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구글, 아마존, 야후 같은 기업들은 살아남았고 실제로 21세기 초반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투자한 암호화폐의 펀더멘털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밀고 나가세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 부자가 소수인지 아세요? 자신의 신념에 베팅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용기는 누구나 갖기 쉽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길게 써주셨는데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여서 제가 이제 읽어봤고,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떤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시장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꿔 놓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야, 당장 어디 나가봐라. 암호화폐 갖고 뭐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대중화가 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 대중화가 됐을 때는 이 가격에 있지 않겠죠. 구글, 우리가 유튜브 지금처럼 누구나 유튜브로 쉽게 어떤 영상을 보고 이렇게 활용하고, 크리에이터들도 많고, 또 구글로 이렇게 검색을 쉽게 할 때, 이런 단계가 됐을 때는 구글의, 아마존의 주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가격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게 되기 전에 그거를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 시장에서 그 보상을 받아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QQQQ DKK 님이 써주셨고, 비트코인은 달러 기반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달러 시스템이 위험해지면 같이 위험해질 확률이 큽니다만 실물 금은은 그럴 확률이 적죠. 실물 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 금은의 평가 기준을 달러로 정하잖아요. 온스당 몇 달러, 온스당 뭐 1300달러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QE4부터 암호자산이 가격이 펌핑될 확률이 있지만 그건 급격한 인플레이션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본다라고 하면 이미 저는 시장은, 세력들은 움직임을 시작했고, 당연히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먼저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금이라든가 은은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금, 은도 방향성은 그런 방향성을 띄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은 똑같다라는 거, 기준은 어떤 걸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당연히 비트코인을 달러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금을 기반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걸 그러니까 잣대를 뭘 갖고 우리가 볼 거냐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김태환님이 써주셨고요. 비트스탬프 기준으로 6,178달러까지 내려갔다고 다시 왔는데, 이것은 직전 고점인 8,387달러의 기준으로 마이너스 26%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조만간 약 30%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경우가 그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워낙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이상하지만요. 얘기해 주셨고, 예,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 우리가 볼 때 비트스탬프에서 3일 만에 26% 조정 받고 이제 끝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걸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세력 입장에서는. 아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비트코인 차트 그 패턴 보여드렸잖아요. 약간 변형된 역회된 숄더 패턴을 보여드렸는데, 예전에는 그 변형된 역회된 숄더 패턴을 굉장히 길게 쭉 늘려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압축시켜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 지금 세력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 패턴을 굉장히 단축시켜서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이 비트스탬프 이것도 물론 뭐 그 선물이라든가 마진 거래에서 일정 부분 레버리지를 많이 썼던 그런 것들을 일괄 정리하기 위해서 뭐 뚝배기 깬다고 하죠. 뚝배기 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이제 밀어붙인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걸 가지고 조정을 마무리했다라고 세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잠시만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라이프 W님이 써주셨습니다. 알트 기준이 비트코인 마켓 기준인가요? 원화 마켓 기준인가요? 혹시 BTC 마켓 기준이면 원화보다 BTC 마켓을 이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현재 비트 조정 맞으면서 알트도 세게 조정받고 있는데, 영상에서 말씀한 대로 비트가 5,800선까지 조정받아도 알트 상승 견해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를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건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제가 영상 뭐 계속 이제 며칠째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5,800까지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그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6,900달러를 먼저 깨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김태환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지금 비트스탬프에서 그 조정 받은 걸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5,800까지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800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야, 5,800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해서 밑에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다음으로 호야코인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몇몇 아끼는 친구나 지인분들한테 코인에 관심 가지라고 글로 써서 톡을 보냈는데 딱 한 사람 답이 왔네요. 지랄하네 라고. H채널 방에 계신 모든 분들 0.3% 선구자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아마 대부분들 반응이 이렇게 좋지 않은, 특히 얘 무슨 이상한 다단계 빠져서 나 꼬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코인 참수님이 비트코인이 1년 뒤에도 달러 기준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 해도 1년 뒤 환율이 2배 오르면 비트코인 투자자 자산은 2배가 오르겠네요. 앞으로 환율, 오르는 상승률 곱하기 암호화폐 상승률 하면 투자 수익은 어마어마한 수익이겠어요. 얘기해 주셨고, 맞습니다. 만약에 1달러가 2,000원이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전고점 뭐 2만 달러까지 갔는데 1달러가 2,000원까지 막 상승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2만 달러가 우리는 이제 2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이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에서 이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달러 기준으로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상현 님이 써주셨고요. 숏 차트 급락한 게 숏 물량이 줄어든 건가요? 마진 거래 차트를 몰라서요. 이 부분 이제 어제 제가 그래서 숏 차트 보는 법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희망님이 10월 설도 리플 10월 설도 있군요. 5달 정도 저점에서 더 모을 수 있는 거네요.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개인적으로 볼륨 터진 양을 봤을 때는 두 번 다시 400원 밑으로 안 올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맞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마인드를 지금 뭐 여기서 제가 단기간에 뭐 한 달 반 만에 올라가든 채널 중반부로 가든, 아니면 8월 중반까지 해서 3개월에 걸쳐서 올라가든, 아니면 진짜 아까 어제 10월설, 물론 제가 10월설 확률이 좀 적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경제적인 이슈라든가 비트코인 차트 흐름상 봤을 때 그 리플이 5개월 뒤에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는 확률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희망님처럼 오히려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한테 또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이제 채널 자체가 채널 고점도 뒤로 미뤄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가격에서 또 매도할 수 있는 보상이 그만큼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허태장님이 써주셨어요. 한 가지만 짚어주세요. 지난 폭락장의 시작은 주위 여건상 어쩔 수 없었던 건가요? 지난 폭락장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꼭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그 뭐 폭락장의 원인, 배경, 하락이 나왔을 때 야 이번에 무슨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다, 무슨 이슈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2017년도 말에는 우리나라 뭐 그때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뭐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쪽에 책임을 좀 전가하는, 이게 원인으로 작용이 됐다,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폭락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일정 부분 영향을 아예 안 줬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뭐냐면, 결국에 이 시장을 끌어올린 세력이 있을 것이고, 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세력이 2017년 말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대중들을 시장에 한번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 차트를 만들어서 끌어올렸고요. 주기도 마찬가지, 사이클상으로도 한번 올려야 될 타이밍이었고, 그렇게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2018년도는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을 끝내고 2019년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 하면, 결국에 이런 그림은 이미 그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대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 그림대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려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잠시만요. 다음으로 이제 고가자님이 써줬고요. 고무줄 총을 쏘기 위해서는 반대로 잡아당겨야겠죠. 리플의 지금 모습처럼요. 멀리 가실 분들만 타세요. 단 고무줄 총 안에는 돌멩이가 있어야지 목표물까지 갑니다. 고무줄 총 안에 돌멩이가 아닌 먼지 뭉치라면 목표물 가기 전에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먼지 뭉치들만 날아가는 도중에 없어질까 걱정하지, 돌멩이들은 이런 걱정 안 해요. 돌멩이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갑니다. H채널 구독자님들, 우리 먼지 뭉치 말고 돌멩이가 되자고요. 저 또한 응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렵니다. 얘기해 주셨고, 지금 고가자님이 진짜 딱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차피 가요. 시장은 어차피 갈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세력들이 그려놓은 그 목표치까지 갈 겁니다. 목표치까지 갈 거고 리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589달러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리플 100달러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세력들의 목표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목표치까지 갈 것이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뭐 1억, 뭐 10억 그 세력의 목표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목표치까지 갈 건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지 뭉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중에서 분해되고 다 털리고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내실을 다져야 된다. 내실을 다져야 되고 좀 큰 그림에서 보고 너무 그 단기적인 어떤 단기적인 급락이라든가 뭐 급등락 이런 거에 우리가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좀 이제 길게 긴 안목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 시장에서 스트레스 좀 덜 하면서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제가 전고점이 왔을 때는 일정 부분 여러분들 최소 여러분들 투자한 이 시장에 투자한 돈에서 2배에서 3배 정도는 최소한 현금화를 하셔라. 뭐 그 이상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대신 그 이상 하더라도 만약에 나는 이 시장에서 완전히 나가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다 현금화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뭐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좀 들고 가시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전고점 와서 우리가 조정을 받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가려면 나머지 비트코인 반만 가져가서 다시 채널의 중심을 넘어서서 다음 채널 상단부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 수익은 이제 또 어마어마한 수익이 될 거예요. 제가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될지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채널 중반에서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요.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채널 중반에서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 상승률이 예, 차트가 또 넘어가지 않아서 잠깐만요. 예. 일단 지금 채널 중반이 전고점이고요. 채널 중반이 전고점 2만 달러 언저리고, 채널 상단부가 물론 채널 상단부를 언제 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짧게는 6만 달러, 길게 본다라고 하면 뭐 10만 달러 이렇게 12만 달러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고점 가고도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5배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다라고 하면 전고점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돈의 반만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또 그 이상의 5배 상승한다라고 하면요, 비트코인이 5배니까 아마 여러분들 알트코인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은 더 큰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2만 달러를 와주고 2만 달러에서 다음 채널 상단부까지 한다라고 하면 뭐 400%, 올해 연말에 400%입니다. 연말에 400%. 그리고 만약 내년으로 이 시간이 뒤로 좀 더 이제 미뤄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더 길어지겠죠. 뭐 내년 2월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5배, 6배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만 가져가도 충분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내는 상태에서 만약에 조정을 줘서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현금화했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다시 원래 갖고 있던 비트코인 수량을 늘려도 또 되는 겁니다. 알트코인을 사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올라도 좋고 진짜 빠져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은 그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6번의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로 일단 진행한 내용부터 1등을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투표에서는 곰보배추, 하모니즈, 한우리, 헤이섭 중에 한우리가 54%로 1등을 했고, 두 번째 투표에서는 한방식구들, 현투모, 한따까리, HIP에서 64% 한방식구들이 1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헤이더, 한나라, 하이트, 크립토홀릭스에서는 52%로 헤이더가 1등을 했고, 네 번째에서 휴토피아, 한스패밀리, 홀릭, 영일이, 힐리언에어에서는 한스패밀리가 65%로 1등을 차지했고, 다섯 번째 한탕소년단, 히플, H팸, 전나구, 히치에서는 한탕소년단이 36%로 전나구가 이제 막상 막하였는데 일단 한탕소년단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밀리, H킹덤, 하느님, 한스팸, 한식구에서는 해밀리가 56%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1등을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총 6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6개에서 3개 나눠서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독학님이 H차일드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빼먹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전승 개념으로 H차일드도 올려서 3개, 4개로 설문조사 준결승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이거를 오늘 저녁 때 마감을 해서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준결승에서 1등 차지한 것끼리 다시 한번 올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는 내일 정오에 설문조사를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같이 또 나누고 싶은 의견,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물론 후보에서 떨어지긴 하셨지만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또 이렇게 의견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